일시마켓의 최혜림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어제 일본장도 폭락하고 우리 증시도 마지막 1시간 동안에 더 빠지고 1960대까지 밀렸었는데 삼각편대로 악재가 아주 진영을 다 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출구 전략 우려가 있었죠. 그것이 첫 번째 시발점이 됐고요. 어제 장중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7개월 만에 위축세로 부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일본의 국채 쪽의 매도 행렬 때문에 일본 증시가 폭락한 이런 3중 악재가 있었던 전일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루 만에 두 폭이지만 모색하고 있다는 점 다행스럽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어땠냐고요? 사실상 조금 더 밀렸고 유럽은 2%대 이상씩 다 나란히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어제 눈치도 없이 미리 장 열리고 빠지는 바람에 일단 마감가는 올랐었잖아요. 뒤늦게 좀 이런 어떤 분위기를 반영하는 하락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마감을 먼저 보고요. 지표 발표도 좀 잇따랐었는데 뉴욕 증시 마감도 살펴보고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럽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마치 약속인 한 듯이 2.1%씩 이렇게 나란하게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어떤 양적완화 지지 발언 정도만 보고 전일 모르고 빨리 이제 끝이 나버린 유럽 증시여서 그 전일에는 올랐었는데 하루 만에 한 2% 정도로 차익 매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표 부진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도 역시 유럽 쪽에 걸쳐 있었고요. 중국과 유럽은 서로 이제 무역 관계의 어떤 그 의존도가 서로 모두 다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것은 유로존은 특히나 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럽을 한번 봤으니까요. 뉴욕 증시를 볼 텐데, 뉴욕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네, 다우지수가 1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이 0.1%인 한 4포인트, S&P 500도 4포인트, 거의 안 빠졌죠? 자, 다우 기준으로만, 그래도 가장 좀 많이 빠진 다우 기준으로만 보면요. 이것이 바로 시장에 그래도 좀 괜찮은 이유입니다. 밑꼬리, 누가 마지막에 좀 샀다라는 것이죠? 분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때 더 빠지기도 했었어요. 장 초반에는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낙폭은 10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표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지표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안 좋았던 지표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잖아요. HSBC에서 이제 집계한 거 5월달 PMI 예비치 안 좋았는데, 미국도 제조업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7개월 내 최저치였는데 좋았던 지표도 있었죠. 때문에 그 지표 보고 들어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용과 주택 관련 지표였는데요. 미국 전역의 집값이 지금 1년 이상 계속해서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하고, 무엇보다 고용, 주간 단위로 집계되는 실업자 수가 주간 단위로 얼마나 지금 늘어나고 있나 새롭게 이걸 체크하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34만 건 정도, 2만 건 이상 큰 폭으로 급감하면서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어쨌거나 지표가 좀 때마침 괜찮게 나와서 뉴욕 증시도 빠지긴 했지만 거의 좀 지키는 정도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일본 니케이가 되겠는데, 일본 니케이는요, 오늘 반등합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폭인지가 중요하겠죠. 2.7% 정도 오르고 있네요. 지금 15,000선이 전일 붕괴가 됐습니다. 전일 일본 대지진 이후에 가장 많은 13년 내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전일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리고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해졌었는데요. 전일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시가부터 급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주중 흐름이 될 텐데요. 제 차트를 통해서 일본 증시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일본 니케이의 차트인데요. 전일 이렇게 큰 음봉, 별로 아니네. 자, 차트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보면요. 이렇게 급반등했던 것을 어제 바로 이렇게 파란 음봉 하나로만 바로 시원하게 내렸다는 것이죠. 까만 선은 이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서 5일선보다도 더 퐁퐁퐁 점프를 계속해 나갔던 일본 증시였었는데, 마치 자기부상 5일선처럼요. 근데 전일 한 번의 음봉으로 5일선은커녕 밑에 빨간 선은 21선까지 한 방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전일 빠진 포인트는요, 1,100포인트가 넘고요. 보시는 바대로 7.3%. 저가 매수 전혀 없었고 끝까지 밀리다가 끝났습니다. 이 여파가 우리한테도 있었죠. 오늘 약간 되돌려서 다행이긴 한데 장중한때 3.6% 오르면서 15,000엔 정도 회복한 흐름도 보여졌습니다. 자, 일본 시장 이제 중요하죠. 일본 사실 이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 일본 증시의 폭락을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10년물 기준으로 장기 국채죠. 저희가 수익률을 잠깐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일 사실은 상황이에요. 1% 넘게 약간의 이제 데이터에 딜레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가 넘어가면서 국채 가격이 뚝뚝 폭락하는 사인이 들어왔죠. 사실 이번에 10년물 국채금리가 1%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비노믹스의 실패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은요,
일본의 어떤 국채 금리의 상승, 10년물이 상징적으로 마지노선은 1%에 들어가고 이 여파로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한 것을 놓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경고를 시장이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은 일단 괜찮다 애써 표정 관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본은 이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사줬습니다. 그러면 사주면 국채 시장이 괜찮아야 되는데 국채를 마구마구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살려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국채값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과 국채 상승률, 국채 수익률이 금리는 정반대거든요. 아까 1%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일본 증시에 왜 타격이고 외신들은 왜 아베노믹스, 즉 아베 어떤 경기 부양 정책 자체를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하느냐면요.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거 이제 경기 활성화 정책, 그러니까 국채를 매입해주면서 경기를 좀 살리고 나중에 세수를 확보해서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의외로 국채금리가 올라버리면요. 국채를 신규로 발행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계속 지게 되는 거죠.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잘 살아서 좀 세수를 많이 확보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는 것과는 정반대로 국채 찍어낸 나라 자체가 이자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 전날 BOJ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대규모 어떤 이런 문제가 많은 국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는 데다가 장중에 중국 지표마저 부진하니까 그래 이때야 하면서 매물이 쏟아졌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행히도 오늘 일단 일본장을 반등을 주고 있는데 향후 일본 니케이가 얼마나 좀 빠르게 반등해 줄 수 있는지 그 반등폭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헤지펀드 중심에 어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사실 일본 증시가 여기에서 폭락이냐 조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오늘 좀 질문했었는데 일단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조정 쪽의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많이 정말 급하게 진짜 올랐잖아. 아까 차트도 봤지만 때문에 매물이 이래저래 아까 말씀드린 그 분위기를 타서 매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일본은 이제는요. 엔저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약간은 국채 시장 안정화 쪽에 초점이 좀 바뀌어서 선회를 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장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사실 재미있는 거는요. 가장 우리 증시로서 중요한 부분은 일본의 어떤 그런 폭락이 어제 나왔을 때 그럼 일본으로 들어갔던 돈, 글로벌 어떤 자금들이 이탈해서 한국 증시로 몰려올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앞서서 미국의 출구 전략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다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다시 다 빨려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은 그대로 있고 출구 전략도 아직은 시행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빙빙 돌고 있던 돈이 일본은 아닌가벼 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전일 외국인들은 별로 우리 시장 팔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일본이 잘 안 됨으로 인한 소위 반사이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칠 수 없는 부분은요. 어제 일본 시장이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엔저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엔저가 좀 주춤해야 되는데 그 주춤한 폭이 생각만큼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것이 이제 엔달러 차트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100엔대 정도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101엔대 지금도 곧바로 또 102엔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의외로 엔화 강세, 그러니까 엔저를 되돌리는 흐름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본 증시가 향후 좀 더 괜찮을 수 있는 어제 좀 매물이 나왔지만 충분히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더 공격적으로 일본 증시가 상승하면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ETF처럼 일본 ETF를 이럴 때 추가로 더 샀다라고 얘기한 전문가도 출발 증시와이드 코너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스피의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 앞에서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코스피도 1970선 정도 회복했습니다. 많지는 않죠. 한 1, 2포인트 정도 반등 잡아주고 있는데 장중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가 꽤 높았죠. 1980 라인 부근이었었는데 곧바로 상승폭을 이렇게 빠르게 반납한 이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1970선 깨면서 2포인트에서는요. 다시금 전일 종가인 1960선대 후반 들어가면서 파란불로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아찔한 순간도 잠시 그 이후로 1970선 유지하면서 빨간불을 놓치진 않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개인 정도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상 기관, 외국인 모두 매도입니다. 전일
기관 매도 가운데 한 1,000억 이상이 투신권 물량이었었고요. 집중적으로 코덱스 200을 던졌던 기관입니다. 뭐 어떤 분은요, 기관이 좀 일본 증시 어떤 급락에 너무 호들갑스럽게 반응한 것이다. 이런 재밌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참고하시고요. 외국인 오늘까지 같이 좀 매도를 합니다. 사실상 어제 외국인들이요, 장 막판 2시 이후에 일본 증시가 갑자기 일본 증시 뭐 돌변, 급락 이렇게 됐었는데 외국인은 장 마감 그 동시효과 때 오히려 매도 규모를 줄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400억대 정도 순매도이니까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매도 정도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선물 시장도 뭐 소폭 정도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일 선물 시장도 오후장에서 많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선물 지수 자체도 어제 오후장에 급하게 그 1시간 동안 빠진 폭을 어느 정도 조금은 만회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코스닥이 어제 엿새 만에 밀렸었죠. 근데 오늘은 570선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3포인트 정도 위쪽인데 오늘은 코스닥이 아주 조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보다도 아마 지금 약간 뭐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역시 코스피처럼 장 초반에 약간의 상승폭을 빠르게 줄이는 흐름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은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코스닥에는 오늘 기관의 매수가 지금 약간은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살아나서 사실상 기관과 개인의 대결로 좁혀졌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좀 돌아오고요. 기관이 이제 여전한 매도가 계속 있었었는데 전일 기관 내부적으로도 조금 재미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화면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오늘 기관의 어떤 코스닥 매매 중에서 제일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말씀 좀 드릴 텐데 지금 잠깐 먼저 보면요. 연기금이 지금까지 코스닥을 얼마나 안 샀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지금 보여지는 게 4월 30일, 거의 5월 달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자, 연기금, 롱텀 자금이죠. 중장기 투자는 연기금은 코스닥을 5월 달 들어서 단 한 번도 사지 않았습니다. 언제 샀습니까? 어제, 그리고 지금. 연기금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데요. 잠시 후에 이 부분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보기로 하자고요. 오늘 의외로 코스닥이 쌍끌이 수급을 받는다라고까지 이제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원달러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얼마 올랐습니까? 15원 가까이 하루 만에 1,120원대 후반 들어왔었고, 와, 이런 분위기면 뭐 1,130원, 40원 갈 수 있다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빠지죠. 전일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고요. 간밤에도 미국 쪽 아까 지표가 3개 중에 2개는 좋았잖아요. 세점 지표 빼고. 고용과 주택 지표가 좋았는데 보통은 미국 주택 지표가 좋으면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전일에는 3개 중에 2개가 좋았지만 달러화가 여전히 조금은 약세를 띠면서 오늘 좀 같이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최근에는요, N달러가 오르면 오르고 또 원달러가 같이 좀 올라가는 N달러와 원달러 흐름이 좀 동일했었는데 최근에 이 흐름이 깨지면서 원엔 재정 환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죠. 한 1,090원대, 80원대 후반에서 1,120원대. 아직 뭐 안착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아마 오늘부로 어느 정도 안착이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여기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N달러 환율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N달러 환율이 약간 상승을 하면서 원달러도 같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N달러가 이렇게 좀 주춤하니까 오늘부로 드디어 조금 흐름이 꺾이고요. 무엇보다 원엔 환율이 사실상 어제 엔저가 좀 주춤하고 우리 달러화 강세 때문에 그쵸? 출구 전략 우려 원달러가 급등하자 드디어 원엔 환율이 1,100원대를 회복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1,100원대 회복하면 우리 수출주는 조금 다행스러운 국면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오늘장 좀 특징적인 종목 그리고 특징적인 어떤 업종 오늘 등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동차주를 준비했는데 전에 자동차가 또 강했었어요. 그 전에도 강했었고 최근에 계속 강해요. 자, 현대기아차, 모비스 그리고 52주 신고가내는 현대기아차 3인방이 안 돼도 성우 하이텍만은 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 구조상이요. 세종공업도 오늘 2%, 3%요. 여기 다 지금 신고가예요. 넥센타이어도 오늘 아침에 같이 오르다가 약간은 이제 매물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모습 속에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자, 기아차 계속 이제 기아차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기아차나 현대차 한번 열어봅시다. 오늘은 그럼 현대차를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엔저가 지금 여기서 주춤한 게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것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현대기아차의 실적도 좀 달라질 것입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쌍바닥을 찍은 그런 차트가 되겠고 사실상 이 좁은 박스권에서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한번 위쪽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어봤었는데 아마
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그리고 박스권을 약간 뛰어넘는 오버슈팅은 분명 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팔고 싶은 사람들이 뭐 더 가나봐 하고 뛰어든 애들을 다 그 매수를 잡아먹으면서 다시 매물을 이제 던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유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게 좋아 보여요. 사세요. 이렇게 매저는 팔고 싶다면 아마 그런 유혹이 분명히 차트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버슈팅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아마 밀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더라도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 자동차를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자, 기관이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일에도 이제 기관의 자동차 매수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약간 이 틈을 타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고요. 기관이 운수 장비 급격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은 가능하지만 역시 추세 매매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이번엔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왜 들고 나왔냐고요? 엔저 때문에 힘들었던 자동차가 올라와서 삼성전기의 오늘 주가를 보니 삼성전기도 시가부터 한 3% 정도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의 고가인 96,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엔저 때문에 조금 눌렸던 그런 종목들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반도체주가 난리인데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삼성전자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같이 좀 올라오는 종목도 있었고 전일 이미 반도체 후공정은 번뜩번뜩 했었었죠. STS 반도체, 원익 IPS, 시그네틱스 어제 다 한번 큰 시세를 줬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종목들 일단 다 한번 관심주에 요 판 말고 그 다음 판도 있는데 잘 한번 편입해서 놓고 내 스타일에 맞고 어떤 기업들의 어떤 하는 내용, 어떤 부품주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수급 뭐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좀 편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일단 31,000원대 계속 안착하는 흐름, 32,000원대 아직 못 갔지만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가 다 오늘 네페스, 유진테크 다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추가로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SK 하이닉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 유닛 테스트까지도 급등하고요. 아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프롬30도 8%, 대덕 GDS, 이수 페타시스 아주 예전에 한번 듣고 요즘은 별로 거론이 안 됐던 그런 종목들인데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전일 연기금의 수급이 되겠는데 제가 따로 통시지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 이걸로 한번 보고 보는 게 더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일 연기금이 오래간만에 사기 시작해서 뭘 담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 단 한 번도 사지 않던 연기금이 전일 코스닥을 사면서 어떤 종목을 샀는가 나오고 있죠. 제일 많이 심텍입니다. 그 다음에 원익 IPS고요. SM, 엔저로 사실 엔터주도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다시금 기관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까 화면에 보여줬던 심텍, 원익 IPS, 네페스 이런 종목들 잘 한번 보십시오. 세 종목 그냥 빠르게 제가 차트만 대신 한번 열어드리면요. 자, 이것이 이제 심텍 차트입니다. 자, 뭔가 기운이 좀 느껴지십니까? 심텍 차트, 원익 IPS 이건 참고로 어제 기관이 제일 많이 샀고요. 외국인이 5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별로 주목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오르고 오늘 추가로 더 오르기 때문에 제가 후공정 아까 준비를 좀 해드렸던 거고요. 네페스 같은 종목도 다시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 더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기 전에 기회가 좀 더 남아있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반도체주 제가 좀 더 특별히 섹터를 나누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날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전문가분도 같이 좀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한 종목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사는 코스닥에 이제 입질이 들어가는 반도체 종목 눈여겨보자 팁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가운데 오래간만에 STX 그룹주가 올라와 있어요. STX 그룹주, 오늘 STX 엔진이요. 사실 채권단과 자율협약 체결하게 됐다는 소식 때문에 또다시 급등하는데 뭐 올랐다가 이러다가 또 뭐 중간에 또 좀 어그러지면은 또 그죠? 하락했다가 역시 급등락 뉴스에 따라서 타고 있습니다. 오늘 뭐 페노션, 조선해양 그리고 엔진 메탈 다 빨간불이고 지주에서 STX 역시도 빨간불 켜고 있네요. 그리고 금융주가 좋은데요. 제 화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지금 여기를 통해 보더라도 3% 이상씩 이렇게 오르고 있죠. 오늘 기관이 아까 자동차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관이 자동차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 잠깐 기관의 현재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전반적으로는 뭐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운수 장비 지금 만큼이나 사고 있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이 이렇게 오르는 거, 물론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은행장인 이순우 회장 내정되면서 민영화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있죠. 그래서 차트도 지금 밑바닥치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기관이 지금 사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일단 좀 좋아 보이는 그런 국면이라 하겠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파는 쪽은 수익률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좀 험악한데요. 화학주가 3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화학주의 분위기가 어떤가 단적으로 보면요. 이래요. KPX 케미칼, 그리고 한정기술, 롯데케미칼, GS, SK케미칼. 어제 GS 어땠죠? 2,500여 명 비정규직 정규직 시켜준다 그래서 안 좋은 뉴스도 있었죠. 왜? 회사에서는 그만큼 돈이 나가게 되니까요. 그 다 이제 돈 주고 뭐 복지 후생하려면 돈이 더 인건비 많이 들 거니까 전일 급락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다 좋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단적으로 LG 화학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장기 이평선 맞고 바로 좀 밀리는 차트 나오고 있고요. LG 화학도 뚫었지만 역시 다시금 밀리는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는 기관의 러브콜에 오르고 화학종유주는 전일에도 좀 급락했던 것이 기관의 어떤 매물이 나왔기 때문인데 오늘 추가적인 기관의 매도가 더 나오면서 더 밀리고 있다 말씀 좀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팁 다시 정리하겠지만 기관의 매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CJ그룹주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금 수사가 점점점 어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뉴스 이렇게 사진으로 네모나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3,500억 정도 지금 비자금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증여도 어떤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다. 편법 증여 얘기까지 나와서 전방위적인 어떤 오너 일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법 처리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죠. 오늘 CJ 더 밀립니다. 12만 원도 장중에 솔직히 좀 깼었었고요. CJ 제일제당 가장 낙폭이 컸던 이 종목 정도만 지금 오르고 있을 뿐 나머지 다 안 좋은데 낙폭이 제일 큰 건 CJ CGV죠. CJ CGV 중국 그렇게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뭐 영화 때문에 신고가라 그러고 그러더니만 네 그랬죠. 어제까진 그랬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국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상 21선을 처음 이탈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여드리죠. 자, 이것이 CJ CGV인데 이때도 사실상 좀 걸쳤었고요. 한번 4월 달에 이탈하는 듯 했을 때도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으로 종가는 회복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큰 음봉이 이미 어제 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오늘 곧바로 이탈이 됐죠. 오늘 이 거래가 얼마나 실릴지도 조금은 관건일 텐데 일단 바닥이 확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CJ ENM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무난한, 왜냐하면 CJ CGV는 너무 잘 갔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지금 오늘 밑꼬리 좀 달고 있긴 한데 그러다가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약간 밑꼬리가 달려서 요거 참 속기 쉬웠습니다. 조금 더 보시다가 바닥이 확실히 잡히면 그때 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그리고 진짜 무섭습니다. 이름도 살인 찐득이. 찐득이는 알까요? 자기 이름이 살인 찐득이로 불리는 거. 요새 뭐 잔디밭 같은 데 있다가 뭐 그냥 대충 뭐 옷 대충 털고 나왔다가는 이 살인 찐득이 진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남의 일이겠지 싶지만 이게 한 명, 두 명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장주가 승일이었었는데 승일도 고가 찍고 지금 어제 종가 기준 밀리고 오늘도 또 밀리는 중이고요. 웰크론, 대한유팜,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글벳, 보령제약 보여지는데 잠깐 한 종목만 좀 보죠. 오늘 웰크론을 좀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문가의 어떤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백신, 뭐 살인 찐득이 테마로 같이 엮여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흐름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요 재료 테마로 엮이지 않아도 요 회사 자체의 사업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다 있어서 재료가 그러니까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이라서 오히려 이 테마 다 빠지고도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종목이니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어서 특별히 웰크론 한번 끼워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코웨이란 종목 아시죠? 제가 이제 비대 이런 설명도 좀 드렸었는데 약간은 좀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위닉스 이런 종목보다는요. 주춤하더니만 지금도 약간 2% 정도 내리는데 약간 안 좋은 수급상의 뉴스가 나와서 이거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2대 주주인 라자드 펀드가 매각의 어떤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두 달 만에 한 1.6%가량 122만 주 매각했다고 합니다. 남은 물량이 한 11.2%가량 라자드 펀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추가 매도하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는 사인이 코웨이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수급 체크 필수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가 들어간 조금 부진한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전자인증입니다. 전일에도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아예 가격 제한폭까지 밀려서 3,000원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요 공인인증제 폐지하자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늘 한가 들어간 건데 점한가 아니고요. 계속 밀리다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늘 장중에 밀린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팁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2,000포인트가
안 됐었죠. 이번에 1998까지 갔었는데 2000 안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 나왔고, 중국 지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 출구 전략 우려에다가 이런 어떤 중국의 나쁜 분위기 다 반영해서 폭락을 해버렸고, 이 부메랑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미국은 아직도 반등을 못하고 있고, 맞습니까? 우리 증시는 반등하고 있는데 개인만 사고,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전문가는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어차피 계속 움직일 거니까 절대 지금 뭐 비싸게 추격 매수하고 이럴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싸게 실적이 되는 종목을 좀 잡아가지고 이럴 때 좀 매집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닥 쪽에 좀 실적 괜찮은 혹은 괜찮아질 만한 종목 사는 게 대형주 어설프게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실적이 좋은 종목 어떤 거? 오늘 여러 차례 좀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나왔던 종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차트 띄워보겠습니다. 바로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된 부품주죠. 서원인텍이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장중에 14.3%, 그리고 지금은 좀 매물이 나와서 이제 고점에서 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10% 정도 상승하는데,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 이런 차트입니다. 근데 오늘만 가격 제한폭까지 갈 뻔했던 16,000원 그리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8,000원 주가가 올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 서원인텍은요, 물론 밸류 매력을 좀 논하기엔 좀 애매한 자리, 많이 좀 올랐어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얼마 전에 어젠가 이렇게 해서 장중인지 장 마감인지 실적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 못 말린다는 겁니다. 신고가 실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 그런 주가 분위기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게 서원인텍 같은 종목이니까 실적이 되는 쪽으로 압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반도체가 왜 갑니까? SK 하이닉스가 왜 가죠? 반도체 가격, 전반적인 수율 다 좋아지고 또 전방 어떤 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비, 부품 다 가는 겁니다.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는 IT 그냥 다가 아니고요. 반도체 주목하십시오. 특별히 아직까지 신고가 안 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종목 한 8개, 10 몇 개 그런 종목들 잘 한번 관심주에 편입했다가 이때다 싶으시면 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꼭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도 종목 조심하셔야 돼요. 화학주, 정유주 계속 매도 맞잖아요. 자, 금융, 자동차 좋아지는 쪽, 특별히 그럼 자동차는 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버슈팅 나올 수 있지만 추세 매매 아직 아니다라는 얘기, 자동차 조금 미리 팔더라도 자동차는 적당히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환시장 같은데 휘둘리고 있으니까. 사실상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지만 사실 주도주는 있다. IT, 잘 가는 IT가 있고, 그중에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동차 최근에 은근히 강하기 때문에 이거 주도주로 언급하는 분들도 계셨고, 통신도 어떤 주도 그룹에는 최근에 한 요 3개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 팁을 어느 정도 말씀드렸어요. 기관 매도 주의하고 특별히 연기금까지 같이 사는 반도체 장비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사실은 향후에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잠깐 차트 보고 수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코스닥의 차트인데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물론 아주 소폭 이 구간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거 하루 만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코스닥인데 그냥 질질 끌면서 5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런 이제 화려한 헤드라인만 있었습니다. 전일 좀 밀렸었고요. 오늘 약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는 코스피가 일단 2,000을 못 간 상황에서 코스피 2,000 가버리면 코스닥이 어떡할까 오히려 걱정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가도 코스닥도 같이 가는 윈윈 전망이 그때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2,000과 멀어진 상황 속에서 어제 누가 샀습니까? 5일 연속 계속해서 이제 오르다가 어제 6거래일째 밀렸던 날에, 하필이면 상승세가 멈춰졌던 날에 연기금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5월 들어 처음으로. 근데 연기금이 들어와서는 IT 부품, 반도체 위주로 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연기금은 짧게 매매하는 투신권에 매매하는 전혀 다릅니다. 연기금이 조금만 코스닥을 잡아준다면 코스닥은 가뜩이나 영원히 빠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간간히 이어지고, 매도는 아주 짧았던 데 반해서 기관의 매수, 특별히 연기금이 잡아준다면 코스닥은 훨씬 더 탄탄한 분위기로 실적주 위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적 중요하고요. 코스닥의 반도체, 특별히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라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금융산업 발전 비전의 화두로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을 향후 10년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금융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대 2005년 6.9%에 도달한 이후 정체 상태입니다. 그는 양적 확대를 도모했던 금융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을 고용과 수익성 등 실제로 창출되는 부를 기준으로 전환해 우리 금융의 질적 내실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적 연금과 부동산 금융시장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금융 자문업과 대체 투자 상품 활성화 등이 금융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동력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증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하는 본관에서 투자은행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어제 일본, 영국, 독일, 홍콩, 상하이 등 증시의 동반 급락을 언급하며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여러 번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하원 연설에서 양적 완화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지적했다며 특히 향후 출구 전략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한 점이 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 국가의 출구 전략이 당장 동시에 일어나긴 힘들지만 차례로 일어나면 시장 변동이 생겨 우리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물가 관리에 있어 단기적 대응보다는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기반 조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 안정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 개선, 수급 관리,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 물가지수처럼 개별 품목을 집중 관리해 물가를 잡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마련된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별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 달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조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물 안정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찬성 반대 측의 인사가 모두 참여하며 인선은 관계 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이뤄집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조사작업단이 설치돼 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관광 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장 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가능한 1년 안에 4대강 조사평가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5월 24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